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은 등비급수를 통해서 1단원 전체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급수 우리가 소개했던 거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뜻을 살펴보면요. 급수의 뜻은요. 자, 이렇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누구를 수열 an을 해서 1부터 무한대까지 수열을 플러스 기호로 연결해뒀다라는 게 급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게 A1, A2, A3, AN 각각을 보다 쭉쭉쭉 더 센 기호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자, 이 2학년 때 했던 수열의 학과 차이점은 어디 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다 더 센 기호로 하겠다. 자, 그래서 얘들의 수렴과 발산을 보는 건데, 자, 이 값을 뭐 했더니 다 합을 했더니 뭐가 수렴을 하는 경우에 S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2학년 때 SN처럼 n번 착수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좀 더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같은 의미가 돼서 뭐를 얘들은 우리가 부분합이죠. 이 부분합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뭘 의미하는 거다? sn을 의미하는 거다. 따라서 얘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수열의 합이 s입니다. 수열 합이 s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발산인 경우는 딱히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값이 수렴하는 경우에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게 s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는 것들도 잘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기 문제 하나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부분합,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수열합이 부분합이라고 했죠. 부분합의 센이 2n 세제곱 더하기 6n 제곱 더하기 4n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했던 뭐 몇 번째 한까지 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끝나요. 근데 sn이 a일 때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즉 위에서 이야기했던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죠. 위에서 얘기했던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수열이 AN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이런 분들 잘은 없겠지만요.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시그마 지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분의 1이야. 자, 그래서 위에 소개되는 건 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분의 1. 자, 이렇게 바꾸는 게 익숙해지셔야 된다. 왜? 그냥은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꾸는 게 익숙해진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리미트 성질 첫 번째 이야기해 볼게요. 자, 리미트라는 건 괄호가 있을 때 뭐를 무시할 수 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상수 배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나누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렴하는 경우에만. 근데 지금은 리미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시그마 K부터 N까지가 있죠. 자, 우리가 식을 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수식이 있을 때 그거에 있는 이 연산들은 어디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까? 보통 식에 가까운 쪽 먼저 하신 거죠. 이 말 자체는 AK분의 1을 시그마 하시고 그 다음 뭐 하란 말이에요? 극한을 취하세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실수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그마. 자,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다시피 시그마가 위아래로 쪼개지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뭐다? 여기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쑥 적으면 되지 않겠구나. 뭐 이게 SN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주의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봤다시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학년 때 했던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서 뭘 해야 될까라고 멈출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2학년 때 했다시피 n번째까지 더한 식에 뭘 빼시면 n-1번째까지 더한 걸 빼시면 누가 됩니다? a에 n이 됩니다. 보통 n은 뭐 2 이상 자연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얘야. SN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S에 n-1에 n-1을 넣고 해서 AN을 구하셔야 돼. 자, 여러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구해왔는데요. 자, AN은 뭐가 나오면 6n에 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요거를 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급수 문제는 2학년 때 배웠던 수열의 성질을 잘 알고 있나? 수열의 합성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N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뭐다? 6k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분분수의 대표적인 모양꼴이죠. 그래서 얘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은 시그마 성질에 대한 풀이가 안 끝났기 때문에 리미트는 계속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얘들 사이 다 계산 끝나야 리미트 붙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뭐 6분의 1은 손댈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얘들이 뭐가 된다? K분의 1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1부터 N까지 넣는 거니까 요거는 처음과 뭐 넣는다? 끝이 남는 게 일반적이더라. 그래서 1 마이너스 뭐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계산 끝난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된다? 6분의 1에 1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분의 1 되겠습니다. 무한대감 뒤가 뭐가 돼요? 얘들이 0이 돼버리죠. 지금은 사실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은 리미트가 상수배와 덧셈 뺄셈 무시하고 나눠 들어간다 라는 걸 똑같은 거였죠. 정답이 얼마다? 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인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다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 게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얘들이라는 게 방금 봤다시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가 되는 거고, 이때 얘들이가 뭐라 부른다? 부분합이라 부르니까 부분합이라 부르니까 이게 거기에서 SN이라 했더라. 얘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되더라. 이 세 개는 다 같은 말이더라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고요. 자, 이게 급수인데 얘들이 뭐 할 때 수렴하는 경우에 S라고 해서 뭐다? 급수의 합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까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더 설명할 거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올 거야.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뭐냐? 수열 AN이라는 건요. 수열 AN이라는 건 무조건 뭘 사용할 수 있다. n번째까지 더한 수열의 합에다가 지금은 부분합이겠죠. 부분합에서 n-1까지의 부분합을 빼주시면은 AN 되는데 때는 2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거겠죠. 자, 요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본적으로 배웠던 성질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추가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칸의 개념을 추가하면은 앞에 뭐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 뒤쪽에도 리미트 붙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마이너스의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좌변 우변 리미트에 다 붙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리고 얘들이 쭉 나온 상태에서 얘들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랐어요. 급수압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존재한다고 하면 n번째까지 더해서 무한대 보내라, n-까지 더해서 무한대 보내라,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왜? n번째부터 무한히 늘려나는 거랑 n-1부터 무한히 늘려나는 거 똑같죠? 얘들은 뭐가 된다? 얘도 s, 급수압이 s인 거고 얘도 s인 거야. 둘 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사실은 뭐냐? 급수가 수렴해. 그래서 급수압이 존재해. 그러면은 누가? 그때의 수열의 칸이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됩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급수와 수열의 칸의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요해요. 요거 전체를, 요 모양꼴 전체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게 잘 사용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서 첫 번째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 자, 요 빨간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세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자, 첫 번째 여기서 나와 있는 걸 정리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급수라고 하는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 뭐다? 수렴해. 즉 급수의 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많이 사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사실 뭐 뒤에 다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요까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an과 sn은 요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주어졌을 때 이걸 만들어내는 거랑 서로 합이 주어져 있을 때, 부분합이 주어져 있을 때 수열 일반하고 넘어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박스 내용이고, 두 번째는 문제 자체에서 급수가 수렴한대 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 일반항 수열 칸은 무조건 0이 됩니다 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냐? 명제가 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화살표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럼 명제가 참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도 무조건 참이다? 대우도 참인 거야.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두 번째 수열의 칸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의 칸이 뭐가 아니면 0이니까 0의 반대죠. 대우가 0이 아니면 뭐가 된다?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뭐가? an이 뭐가 된다? 발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다? 대우가 참이다라는 거 쓰는 거예요. 자, 대우 다음에 우리 보통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역을 하죠. 자, 역은 참이다 거짓이다? 알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얘들의 역 순서 바꾸는 거죠.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야. 수열의 칸 쳤더니 0이라고 해서 뭐가? 급수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an 얘가 수렴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죠. 왜?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신 게 사실 세 번째 0입니다. 우리는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수열의 칸이 0이 되는 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수열의 칸이 0이면은 그
급수도 수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예를 적어드리면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걸 루트에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은 0이 되지만 얘들을 급수치하시면 0이 될 수 없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제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를 제가 적어뒀는데요. 잠깐 멈추시고 간단한 거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좀 바로 설명을 드리면요. 수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수열 AN 주어져 있는데 급수가 수렴한대요.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는 떠오르셔야 되는 게 급수가 수렴해요. 그럼 얘들의 뭐가 극한을 구하시면은 무조건 뭐가 됩니다. 0입니다. 쓰시는 거예요. 반대는 안 돼요. 역은 안 되지만은 요 명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요걸 구하세요라는 건데요.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역시 수열의 극한을 잘 아시냐. 급수에서 사용된 건 이게 끝이야. 급수 내용 자체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끝이고, 자, 급수와 앞에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 내용을 잘 연합해서 쓸 수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적어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an-n 제곱 더하기 2n이란 거 하면 0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돼. 뭐가 스쳐 지나가야 되냐? 수열을 극한치했더니 0이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지금은 무슨 꼴이니까? 뭐 다항식 형태, 분수식 형태, 무리식 형태, 지수 형태 다 있는 것 중에 분수식 형태니까 분수식 형태에서 0이 된 건 뭐 있을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은 분모 자체가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분자가 갈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다. 뭐? 분자 자체가 뭐가 되던가 0이 되던가 뭐가 된다? 상수가 되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도 분모도 차수가 뭐하면 작아지는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분모가 무한대로 하는데 2차야. 즉 분자에는 몇 차 이상은 될 수 없다? 2차 이상은 될 수 없었는데 2차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누가? n제곱이.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an에는 무조건 n제곱이 있어서 이 an에 들어있는 n제곱과 누가? 마이너스 n제곱이 상쇄가 돼야겠구나. 거기에 플러스의 뭐와 n에 관한 1차 그 다음에 상수는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실 뒤에 있는 게 1차항수 아니라 뭐 다른 형태도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문제 위에서 n제곱 더하기 an은 뭐가 됩니까? 0이 아닙니다 라고도 주어있는 상태에 뭐 잘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요거를 느꼈으면은 이제 내려가시면 끝인 거야. 뭐다? 얘들이 문제에서 나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an인데 an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n제곱 더하기 1차와 상수가 들어가겠구나. 그거 분해. 자, 여기에는 뭐가 됩니까? 3n제곱 더하기 2n에다가 마이너스 4가 있죠? 마이너스 4n 제곱에 뚜루룩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또 수열 극한이니까요. 뭐를 최고차 제외하고는 분수꼴 다 줄 수 있는 거죠. 의미 없는 거고 의미 없는 거고 의미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여러분한테 뭘 계산하라는 거였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다? 2n 제곱분의 뭐야? 마이너스 n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최고차수 똑같죠? 2차. 그럼 뭐 비교하시는 거다? 최고차 개수들 비교하시는 거다. 정답이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시고요. 네, 이렇게 잘 풀었는지 앞에 내용을 잘 사용했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도 성질을 쓰셔야 되는데요. 급수가 수렴하고 그 합이 1이에요. 즉 얘가 1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입니다? 수열극한은 0입니다. 라는 사실을 바로 적으시면은 이제 문제 적으시면 되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게 되는 건데요. 리미트 an 0 0. 자, 얘들 0이요. 0 0.
Sn은 무조건 뭐예요? 1이요. 1이요. 그리고 얘는 뭐다? 사실은 무한대인 거예요. 넘어가서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3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간 형태를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정답이 뭐가 됩니다? 2분의 3이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원에 맞지만 급수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수열역한 성질이랑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는 비슷하다. 뭐 수열역한에서 수열역한이 각각 수렴할 때 했던 것처럼 급수도 역시 각각 수렴할 때예요. 즉 여러분한테 급수 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랑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의 bn이 수렴하고 그 합이 각각 뭐 s, t일 때 보통 이렇게 잘 표현하죠. 자, 각각 급수와 수렴하고 급수의 합이 s와 t일 때에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수가 각각 수렴할 때, S와 T가 수렴할 때 세 가지 성질 볼 수 있는데요. 자, 수열역한에서 했던 5가지 위해서 2개 빠진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급수 기호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기호는 괄호 안에 있는 덧셈, 뺄셈, 그리고 상수배를 무시하고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얘를 굳이 뭐 통틀 정리하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각각 수렴하는 수열 an, bn 즉 급수열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상수배 하시든지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우리가 바로 뭐 할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s와 t 각각을 하시고 상수배와 플러스 마이너스 수열역한 성질에서는 여기 곱셈 나눠서도 있었죠. 지금 급수에서는 성질에서는 그 2개가 곱하기와 나누기만 빠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이제 2-1단원 마쳤고요. 예, 간단하게 전체를 마무리한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에 대해서 자,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럼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요 한 부분을 극한을 취하시게 되면은 n분의 3n-an이 0이 되는구나. 자, 얘가 될 때 주어진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은 뭐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예측을 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적용시켜도 괜찮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예측을 해서 풀었으니까요. 자, 얘를 한번 원래 풀이 방법대로 풀어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약분된 부분은 해주자는 거예요. 3-n분의 an이 0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게 3이니까 뒤에가 얼마 돼야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이 3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자, 요 사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n분의 an을 만들어주자 형태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에서 전체를 뭐로? n제곱으로 분자와 분모를 다 나누자는 거야. 그러면은 얘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제곱으로 분자와 분모를 모두 나누면 1 더하기 n분의 an의 제곱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n분의 an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각각 뭐로? 3으로 나오는구나 하시면은 뭐가 된다? 애들이 10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제가 원래 형석풀이 풀어드렸는데요. 사실 할 수 있는 건 뭐다?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0이 되려면요. 자, 이거 빨간색 볼게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A에는 3n이 들어가고 상수는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3n 더하기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3n 더하기 어떤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3n 더하기 어떤 값, 여기도 3n 더하기 어떤 값이라 하면은 분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9n 제곱 더하기 뒤에 장은 알려주시고 3n 곱하기 n, 3n 제곱 하시면 결국 10n 제곱분의
3은 제곱 형태가 되는 거예요. 1에는 똑같이 뭐가 나온다? 10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예측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정석적으로 원하는 모양꼴을 만드셔서 변형시켜서 푸셔도 되는 거예요. 편하신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급수에 대해서 얘와 얘 모두 수를 반대요. 역시 이게 뭐다? 0이에요. 얘도 뭐가 될 것이다? 0이 될 겁니다. 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얘들 역시 자, an 더하기에 bn분의 1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죠. an분의 1 더하기 bn 마이너스 3이 0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통분해 보시면요, bn으로 통분할 겁니다. 자, 이건 경험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bn 통분하시면은 bn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an 곱하기 bn 플러스 1이 되고요. 얘가 얼마?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있으니까요. 얘가 2 되고 얘가 뭐로? 3으로 극한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0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밑에 놈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an으로 통분하시면 an분의 1 더하기 an 곱하기 bn이 얼마입니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왜 통분하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왜 통분하냐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 자체에서 뭐 an 곱하기 bn이 나왔어. 그래서 조건에서 an 곱하기 bn을 만들려면 내가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 통분하면 bn이 생기는 거고요. 얘도 an 생겨가지고 an 곱하기 bn이 만들어지죠.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뭐 하신다? 곱하셔야겠죠. 이유는 또 뭐다? an 곱하기 bn의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둘 곱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극한값 취한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래서 두 개 곱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되는 겁니까? an, bn이죠. an 곱하기 bn 분의 an 곱하기 bn 플러스 1이 제곱이 되면은 뭐가 됩니다? 6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분의 제곱하시면 뭐가 됩니까? an 곱하기 bn의 제곱, 뭔가 원하는 목을 만들어줬죠? 더하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2배의 an 곱하기 bn 플러스 1. 얘가 얼마예요?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디어 분자에도 원하는 모양꼴 나왔는데 쓸모없이 누가? 2배의 an, bn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얘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분의 an, bn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원하는 부분과 남아있는 건 뭐예요? an, bn분의 2배의 an, bn이죠. 얼마 돼요? 플러스에 2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가 6 되는 거니까 지우시면은 내가 원하는 거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예제 1번과 예제 2번에서 핵심은요, 조건들을 변형을 한 다음에 그 정리된 조건들, 변형된 조건들에 맞춰서 문제도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가에 집중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예제 3번입니다. 지금 이제 수업 때 문제 적어드리는 것들로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실 텐데요. 교과서,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업 때 했던 문제들로 중간고사를 치게 되실 텐데,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수능 형태라고 보기 좀 그래요. 네, 좀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내신 형태 문제인데, 왜냐, 수능에서는 급수만 다르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일 앞에 1, 2, 3, 4는 다루겠지만 등비급수 형태를 이제 좀 물어보고, 급수 형태는 수능에서 좀 난이도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 형태는 좀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좀 다룰 만한 문제 유형이 되겠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급수 an이 1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에요. 여기까지 얻을 수 있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적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수열칸 n 곱하기 n 0이에요. 뭐 이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요. 이때 얘들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 싶을 겁니다. 뭐냐, 어차피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nan 마이너스 n a의 n 플러스 1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수열칸이 0인 거 알고 있는데 수열칸 0이라고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도 안 되고 그 급수가 얼마인지도 몰라. 할 수 없고 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황하시면은 못 푸는 거고요. 아, 요 형태에서 이 급수기호가 의미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마이너스 k의 a의 k 플러스 1 요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 그러시면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되시면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자, 결국 뭐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뒷부분 부분합, 수열합을 손을 대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은 공식 모르시면 뭐합니까? 나열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열을 시작을 하신 분과 나열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열하시면요, 첫 1 넣으시면은 A1 마이너스의 A2야. 그럼 D 넣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배의 A2, 뭐 마이너스의 얼마? 2배의 A3. 이까지 느낌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된다? n-1에 a의 n-1 빼기에 n-1의 an 그리고 플러스의 n an 마이너스의 n a의 n 플러스 1까지 하시면은 끝났죠. 두 개에서 뭐가 된다? a2 얘에서 a3 위아래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an-1 요렇게 해서 뭐다? an 그리고 마이너스 n의 an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 따라서 얘들은 뭐가 되는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까지 더하시고요. 마이너스 n의 a의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요 시거 부분이.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치시면은 이 문제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뭐 이 다음부터는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풀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n까지를 SN 할 수 있어. SN에다가 리미트 붙인 거 결국 급수 물어보는 거죠. 1은 나오는데 뒤에가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 n an 플러스 1인 거예요. nan은 구할 수 있고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을 할 수 있는데 nan 플러스 1은 사실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해요. 주어진 정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뭐때문에 0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 자, 이쪽에 가져와서 적을게요. a1 더하기해서 an까지 있고요. 마이너스 n, an 플러스 있을 때 무슨 작업을 해줄 거냐면요. 같은 거 더하고 빼는 건 사라져서 0이 되는 거 마찬가지니까 플러스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에 an 플러스 1 작업을 해줄 거야. 어디에다가? 지금 제가 적은 건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k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작업을 하는 순간 식이 어떻게 바뀌냐? 원래는 A1부터 AN까지 더하던 게 A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에 A의 N 플러스 1이 된 겁니다. 요 작업은 왜 했냐? 요 두 번째 조건을 쓰기 위해서 앞과 뒤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가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를. 자, 지금 요 작업하고 있는 건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KAK-KA 플러스 1이 요렇게 된다는 걸 여기서 본 거고요. 거기에 제가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을 더하고 빼서 상쇄시켜준 작업을 한 이유는 요 작업, 요걸 맞춰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잘못 적어 다시 적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꾸자 했던 게 결과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AK와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의 A의 N 플러스 1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뭐 취하시면 되는 거다? 극한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을 작업하시면은,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왜냐, 각각 이제 수능을 할 거니까요. 얘는 얼마 그랬어요? 1이라고 했고요. 자, 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0이라고 한 거죠. n에서 무한대 가는 거나 n 플러스에서 무한대 가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답이 뭐가 된다? 1이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독특한 내신 전형 문제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